예, 맵프로 라이브러리 마지막은 이제 판다스와 맵프로 라이브러리를 같이 쓰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판다스에서는 맵프로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판다스 맵프로 라이브러리는 판다스 버전 0.7부터 이제 맵프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 그런 데이터별로 그래프가 좀 작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보스턴 하우스 프라이스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머신러닝을 배울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보스턴의 집값을 예측하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토이 이그젬플이라고 하는데, 토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토이 이그젬플 또는 토이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이 토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석을 처음 많이 시작해요. 1978년에 보스턴의 집값을 막 조사해서 이게 인구 통계 조사를 결과를 했더니 보스턴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를 해놓은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13개의 변수 이렇게 해서 뭐 범죄율이 어떻다, 뭐 거주 비율이 어떻다 이런 변수와 최종적으로 본인 소유의 주택 가격의 중앙값을 제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13개의 변수가 여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저번에 한번 했을 거예요. x1, x2, x3, x4 이런 것들이 W1, W2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찾아내는 머신러닝 회귀 분석 문제에 레그레이션 문제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자, 뭐 어쨌든 요 데이터셋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할 때 몇 가지 할 수 있는데 먼저 상관관계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를 보시면 미디언 데이터셋이랑 그러니까 집값 가격이랑 범죄율이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먼저 파이플롯 맵프로 라이브러리에서 피겨를 불러온 다음에 피겨에서 4개의 서브 플롯을 만듭니다. 이 2x2의 4개의 서브 플롯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 개씩 피겨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AX, X라고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펜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각각 만들어주고 AX0부터 데이터를 붙여요. 스캐터로 붙이는데 크라임 데이터와 집값의 데이터를 이렇게 차례대로 붙였더니 어느 정도 이게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크라임 데이터와 이 집값은 이런 상관관계가 좀 있죠. 크라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집값이 낮고 집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런 내려가는 이런 어떤 형태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좀 분포가 없어 보이고 이것도 별로 분포가 없어 보이지만 약간 그래도 이런 거에 좀 가까운 분포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캐터 그래프를 사용해서 어떤 상관관계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먼저 판다스랑 맵프로 라이브를 일단 부르셔야겠죠? 부르시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호출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호출하신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 해서 요 4개 해서 사실 이 4개만 해도 이렇게 그래프가 사실 그려지긴 합니다. 이렇게 4개만 해도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값이 없죠. 안에 값이 안 들어가 있는 4개의 플롯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것들을 이제 좀 더 잘 보이려면 요런 식으로 해서 4개의 그래프, 크라임과 요런 데이터들의 어떤 연관관계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꾸미려면 좀 더 꾸밀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서브플롯 adjust라는 걸 쓰면은 이런 것들 붙여줘요. 서브플롯 adjust를 붙여주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붙여서 보여주시는 역할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AX0 안에 레전드를 넣어주고 셋 타이틀을 넣어주면 이렇게 타이틀별로 이렇게 붙여서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뭐 만약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라벨 컬럼즈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러즈를 그 다음에 B, G, 뭐 C, 그 다음에 R 뭐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for I in range 그 다음에 4 뭐 귀찮으니까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요거를 I 그 다음에 df 데이터도 요것도 이제 컬럼즈에서 가져오는 거죠. 컬럼즈에서 I로 가져오는 거고 요것도 라벨즈를 이렇게 컬럼즈에서 I로 가져오게 되고 컬러즈도 컬러즈에서 I로 가져오는 뭐 이런 방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또 다 넣어주시면 이것도 이제 컬럼즈 I로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다 넣어주시면 조금 더
데이터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처리를 해줍니다. 좀 뭐 이거는 좀 보긴 안 좋긴 하지만 혹시 크기 기억하시나요? 크기? 자, 크기를 셋 사이즈 인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뭐 한 10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크기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죠. 자, 크기를 좀 크게 보시려면 이런 식으로 18.5, 10.0, 뭐 10.0 그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좀 크기를 크게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꾸며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봅니다. 뭐 사람 나름이고 저는 이거 논문 같은 거 쓸 때 이렇게 데이터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판다스에서 자체적으로 또 제공해주는 그 매프로 라이브러리 함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롯이라는 걸 써주면 알아서 라인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래서 라인 그래프를 데이터별로 이제 얼마 정도 분포가 돼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이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위에서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냥 이렇게 쳐주시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의 그 개수고요. 요거는 값인데 요거 이제 값으로 이렇게 막 보여지는 게 보이시죠? 예, 이거 뭐 의미 없는 그래프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라임도 이렇게 쭉 올라가고 집값도 쭉 올라가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굉장히 리니어하게 서로 선형적으로 이제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구나,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실 수도 있겠죠. 뭐 그랬더니 이런 거 볼 때 이제 바로 플롯 좀 작은 데이터면 보시기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많이 쓰는 게 하나가 바로 요런 꺾은선 그래프도 있지만 이렇게 바 차트 형태로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보이는 요런 그래프도 있죠. 뭐 요것도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사이즈 지정해줬고요. 두 개 서브 플롯 두 개 생성해줬고 집값 하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값인데 요거는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서 50개로 잘라라 했을 때 프라이스를 각각 이렇게 보여주는 거. 어느 그래프가 좀 더 보기 편하죠? 요런 게 좀 더 분포를 보기에는 편하죠. 이거는 분포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얼마나 움직이는가 하기 때문에 약간 주식 그래프, 비트코인 그래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분포를 볼 때는 갑자기 좀 이렇게 공룡도 그려져 있고 모르겠죠. 뭐 어쨌든 분포를 볼 때는 이런 거를 그 히스토그램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고요. 그냥 이렇게 추세 뭐 전체적으로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이렇게 좀 앱스트랙트해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뭐 코드를 보시면 굉장히 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5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찍어보면 이렇게 분포가 잘 나오는 요 맨 끝에 있는 값들이 조금 특이한 값들이죠. 이 값이 분포가 작아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맨 비싼 집이 갑자기 많아지는 요거는 이제 부촌이 있다는 얘기겠죠. 보스턴 어딘가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박스플롯인데요. 박스플롯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이렇게 얼마나 퍼져 있는 건데, 이게 하실 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데이터의 스케일이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는 0부터 100까지, 어떤 데이터는 뭐 0.1부터 0.5까지 막 이렇게 퍼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세로축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을 0에서 1 사이로 맞추거나 뭐 0에서 뭐 몇 사이로 맞추거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위에 보이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프리프로세싱인데 뭐 하여튼 이런 스케일을 맞춰주고 이런 데이터들의 스케일을 0에서 뭐 100으로 돼 있으면 이걸 0에서 10 사이로 맞춘다던가 이런 작업을 해준 다음에 플롯을 찍어주면 되는데 뭐 간단해요. 박스 플롯으로 해서 스케일된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 각각의 칼럼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뭐 분포가 이렇게 굉장히 퍼져 있다는 거는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좀 이상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기가 좀 어려운 데이터들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집값 같은 경우도 비교적 이렇게 아웃라이어들이 많은 데이터들이 좀 퍼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뭐 이런 데이터는 비교적 그래도 이렇게 잘 모여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고요. 또 이제 전체 그 컬럼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는 스캐터 매트릭스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판다스에서 스캐터 매트릭스라고 치고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스트럭티드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스트럭티드 데이터에서 일부를 뽑은 다음에 다이고널을 요겁니다. KD 그 데이터의 어떤 그 분포를 히스토그램 같은 분포를 이렇게 보는 그런 KD라고 선택해 주시고 알파를 투명하지 않는 걸로 선택해 줬죠. 그래서 피겨 사이즈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한 번에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뭐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좀 정규 분포에 가까운 데이터가 퍼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요 데이터 RM이랑 여기 G값이랑은 약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반대로 요런 데이터는 좀 음의 상관관계, 여기 지금 L 스테이트랑 요거는 음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때 쓰는 그래프가 바로 스캐터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뭐 한 번에 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히스토 온도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상관관계를 색깔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서브 플롯을 이제 만들어주고, 메쇼라는 게 있어요. 메쇼. 우리가 앞에서 배우지는 않는데, 이건 이제 코릴레이션십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면요. 코릴레이션십 데이터를 넣어주면요. 니얼리스트, 가까울수록, 여기 보면 나와요. 가까울수록 노란색, 멀수록 -1로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코릴레이션십 데이터 만드는 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판다스에서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컬러바를 이렇게 꽂아주고요. 컬러바를 꽂아주고, 그 다음에 셋 사이즈 인치, 크기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틱스를 잡아준 다음에 이 틱스, X 틱스가 Y 틱스의 값들을 이렇게 넣어주고, 라벨들을 Y 데이터와 X 데이터의 라벨들을 넣어주면 이 전체 값들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앞에서는 사실 이렇게 점으로 표시됐는데 이렇게 색깔로 표시하면 조금 더 밀접하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 값과 에이지는 전혀 상관관계가 음의 상관관계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L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미디엄 밸류도 음의 상관관계를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아까 봤던 RM이나 이런 건 이제 양의 상관관계에 가까운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코드로 하나하나 보면요. 뭐 하나하나 볼 것도 없어요. 굉장히 쉬워서 이렇게 스캐터 박스 플롯을 그려가지고 데이터를 보는 방법에서 데이터를 스케일링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제 스케일링 데이터를 뽑아주면 이 스케일링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 모르지만 원본 데이터는 보시면 이렇게 뭐 0, 10, 뭐 18, 뭐 이렇게 숫자들이 다 차이가 있는데, 스케일드된 데이터들이 음수, 양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이런 데이터를 피겨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박스 플롯을 써서 이 스케일드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렇게 좀 정리된 형태로 데이터가 나온다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캐터 매트릭스라는 걸 쓰면 전체적인 데이터, 여기 DF 프레임을 바로 넣어버렸죠. 전체적인 데이터의 분포 상관관계를 한 번에 좀 그린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이것도 이제 너무 크면 좀 줄이면 되겠죠. 피겨 사이즈 5로 줄인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코릴레이션십 데이터인데, 코릴레이션십 데이터는 MP 코릴레이션 코이피션스라는 걸로 주고, 스케일 데이터, 이제 스케일링 된 데이터를 넣어주면요. 이 데이터를 이건 지금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는 지금 이게 13개 13개잖아요. 13개 13개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시예요. 그래서 가운데는 다이고널한 그 가운데 축에는 다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쉐입이 14 x 14죠. 13개가 아니라 G값까지 14개였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요 그래프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쓰시다 보면 거의 다 그대로 쓰실 거예요. 거의 다 그대로 쓰실 건데,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찍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피겨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여기 서브 플롯을 만들어줘서 111이라는 걸 만들어줘가지고 메쇼라는 건 요거 자체입니다. 요거 자체를 얘기하고 요거를 생성을 해주면서 코릴레이션십 데이터를 넣고, 최소값은 -1, 최대값은 1 이렇게 하고, 가운데 인터폴레이션은 니얼리스트, 뭐 가까운 값일수록 뭐 이렇게 표시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컬러바를 여기 밑에 옆에 놔둬주고, 그 다음에 뭐 셋 사이즈를 해주고, 틱은 여기 밑에 라벨들이죠. 이런 라벨들을 붙여주는 그런 작업들을 한 거예요. 뭐 이런 코드들은 인터넷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수정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니까 이런 게 가능하구나. 물론 또 이런 것도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데이터를 다 코릴레이션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해서 뭐 5개만 코릴레이션을 보는 거죠. 5개만 코릴레이션을 보고 이 5개의 코릴레이션으로도 이런 식으로 지금 14개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나와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5개의 데이터만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면 이 5개의 데이터만 좀 보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데이터만 좀 보는 이런 방법들도 존재를 하니까 뭐 다양한 방법들로 사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다양한 방법들로 필요에 따라서 그래프를 바꿔가면서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게 매프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매프로 라이브러리는 사실 스트럭티드 데이터 좀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나중에 AI 인공지능 딥러닝을 배우는 어떤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법이랑 그 다음에 스트럭티드 데이터에서 또는 머신러닝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데이터 마이닝에 가까운 데이터 분석에 가까운 거에서 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법은 약간 차이가 나요. 이거는 그림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어떻게 하는 거고 이건 약간 데이터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어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요걸 배워두면 나중에 또 할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그 실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